이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연구를 한 게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양심적인 그 자연의학자들이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다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에 꽂혀가지고. 내가 당뇨 환자가 치료가 안 되는데 음식을 고치니까 당뇨가 치료되네? 이런 경험 하나 갖고 음식에 막 무조건 음식. 또 이게 명상을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몸이 여기 좋아지네? 이게 다 좋은 거죠. 식이요법도 보조요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암 치료할 때. 그리고 명상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제1 변수가 운동인데 이걸 빼놓고 하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언젠가 정체가 돼버려요. 꼭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기공하면 이제 명상은 따라오거든요. 기공 수련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기본이 되는 것만 함께 하시면 아주 훌륭한 암 치료법이 된다는 거. 여튼 음식이나 명상을 제1변수로 보는 건 100년 전에나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다고 운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 운동, 수면, 마음을 함께 보완해야 완벽해져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양생공을 아시면, 기공을 아시면 쉽게 돼요. 기공하고 음식 신경 쓰고 하면 거의 다 만족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식사, 운동, 수면, 마음 나눠서 보면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식사는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탄단지는 소식, 비무섬은 충분히 다양하게 먹으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죠. 우리는 채소 많이 먹고 한식 밑반찬을 좀 다양하게 먹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기는 조금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공식품은 끊을수록 좋다는 거. 그리고 하나 이제 주의하실 점은 현미냐 백미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곡류는 권장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경작해서 얻는 음식물은 조금만 먹어주면 돼요. 조금만. 나는 현미가 맛있어 보면 현미 먹으면 되고 나는 백미가 맛있어 보면 백미 먹으면 되는데 뭘 먹든 간에 조금만 먹으라는 거. 탄단지는 적당히.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채소도 자연물이고 과일도 자연물이잖아요. 둘 다 자연물인데 채소는 비무섬이 많으니까 아주 양질의 음식이 되고 과일은 당도가 높을수록 이쪽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곡류도 조금 먹어야 되고 과일도 조금 먹어야 되고 이것만 주의하시면 거의 완전해집니다. 식이요법. 식이요법도 제가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 몇 시간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급한 게 지금 이게 제일 급해요. 급한 게. 그래서 오늘은 이거 위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운동, 수면, 마음 이 세 가지는 그냥 한꺼번에 기공 수련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만 해줘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정리를 해봤는데 얘는 워낙 중요해서 여기 제 블로그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생활습관 핵심 요점이라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전 국민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이제 식사하는 방법, 수면하는 방법, 운동, 마음 중에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을 해놨어요. 그 중에 식사 보면 가공식품은 피하고 탄수화물의 양을 줄인다. 이제 뭐 빵, 과자, 메뉴, 밀가루 음식이 일당백입니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신 없다 싶으면 아예 눈에 안 보이게 하시고 드시려면 조금만 기호품으로 드셔야 돼요. 햄, 치즈 이런 각종 하여튼 가공식품 다 안 먹으면 좋은데 드시려면 아주 조금만. 내가 뭐가 출출해 하면 채소류가 제일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한식 밑반찬류는 권장하는데 곡류와 과일은 양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물은 상온의 생수. 물 절대 많이 마시지 마시고 목이 마를 때 생수 마시면 충분해요. 이것도 뭐 2리터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무책임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물은 워낙 중요해서 제 블로그에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 써놨으니까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길어요. 쉬운 게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조각정보 볼 때는 막 그게 그건 같은데 과학적으로 따지려면 한 문장 검증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하여튼 되도록 다양한 자연물 식재료, 다양한 채소를 하루에 300에서 750g 정도 권하는데 이게 이제 양생공이나 기공 같은 걸 모르면 막 이걸 1kg를 먹어라, 1.5kg를 먹어라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심하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아무리 못해도 하루 한 300g 이상은 얻을 게 아주 많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하게도 중요합니다. 채소는
하루에 한 10종 이상, 한식 밑반찬은 하루에 한 5종 이상을 권하는데 이건 이제 권하는 거니까 실제 생활에서 적당하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를 고를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기본 식재료가 몇 가지나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어육류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은 그것은 굳이 많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고기를 못 먹고 못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콩, 된장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막 보충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동물성 단백질을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씩 먹으면 충분해요. 그걸 식물로 대체하면 아주 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성격이 좀 달라서 동물성이랑 식물성이랑. 단백질은 원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식 동물을 조금씩 잡아먹던 이것 떠올리면 되거든요. GS로 들어가시면.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해지는데 필수 아미노산을 대체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많아요. 식물성 단백질은 그냥 아미노산은 되지만 필수 아미노산 비율은 더 줄기 때문에 여튼 굳이 뭐 콩이나 두부나 이런 거 권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참고를 하시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육류는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뭐씩 다양하게 먹어주는 게 제일 쉽게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자기 3시간 전부터 배를 비우고 수면이 아주 중요한데 잠자기 30분 전부터 조명과 소음을 조절하고 양생공을 수련한다. 기공을 수련하는 거죠. 이걸 아주 권장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특히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치료하는 분들. 내가 낮에 생활을 잘 했어도 직접적인 치유 활동은 잘 때 일어나거든요. 잠을 아주 잘 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잠을 잘 자는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S 때랑 비슷하게 조건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가능한 자주 양생공, 기공을 수련한다. 이게 막 나는 문명생활 포기하고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걷겠어.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문명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저체온과 저산소를 동시에 치료하는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가능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낮에 있는데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앉아서 눈을 쓰는 겁니다. 스마트폰, TV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앉아 있으니까 에너지는 안 만들어지는데 눈을 쓰니까 계속 대뇌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는 소모돼 버리는. 하여튼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양생공, 기공을 수련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어 그러면 여력이 좀이라도 있으면 서서 움직이는 게 쉬는 거라고 그냥 걷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누워서 명상을 해줍니다. 그게 온전한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이제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기공 수련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호흡이 편안해져야 돼요. 달리기처럼 막 심박수가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심박수 늘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호흡은 편안한데 심박수도 늘어나. 그러면서 온몸이 편안하게 따뜻해져. 이게 필수예요. 필수. 나는 한다고 하는데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몸이 안 따뜻해지거나 이러면 또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뭐 규칙을 지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명상은 양생공, 기공을 수련하면 그 자체에 명상 모드가 들어가니까 크게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막 트라우마가 있거나 심각한 고민이 있어 이럴 때는 시간축을 좀 길게 잡고 생각해 보신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워낙 이 앞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 이름 있죠? 20년 연구 역사를 걸고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아직 제가 세속에서 막 성공한 의사는 아니고 이름이 뭐 나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까지 이제 말기암 환자 치료해본 건 한 3케이스 정도 있는데 그래도 자랑할 점은 3케이스 다 제 말을 따를 때는 다 좋아졌다는 거. 이제 60대 초반 폐암 3기 후반이면 4기에 가까운 3기거든요. 이제 제 장인어른이신데 이분이 제 첫 암 환자였는데 이분만 돌아가셨어요. 이분만, 3분 중에. 이분은 딱 3개월 동안 제 얘기를 따라가지고 3개월 동안 몸이 너무 좋아졌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때 뭐 의료기관도 아니고 그냥 요양원 어디 밥만 주는데 이렇게 들어가 계셨는데 다른 분들이 막 당신 환자 맞냐? 뭐 나이롱 환자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듣고
이분이 방심을 하셔가지고 4개월 차부터 이제 좀 옛날 비슷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막 건축하시던 분이라 이렇게 막 사업하시던 분이라서 사람도 만나고 좀 술도 좀 하시고 막 뭐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처남한테 나중에 들은 거라서 나중에 알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신 후로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이제 병원 다시 가서 의사 말 듣다가 의사가 저를 만났을 때 의사한테 듣기를 1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저 만나서 3개월 동안 몸이 많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병원 가셔가지고 그 후로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의사 얘기 듣고 치료받다가. 여튼 그러셨고 또 한 분은 희귀암, 후지상 세포 육종, 희귀암 4기. 이분은 참 제가 동네 한의원 할 때 우연히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인데 이분은 뭐 지금도 계속 잘 살고 계십니다. 병원 아예 다 끊고. 가끔 이번에 추석 때도 안부 전화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동료 한의사인데 4기에 가까운 3기 유방암. 이분도 지금 2년 정도 잘 살고 계시는데 이분은 워낙 일을 또 너무 무리해가지고 걱정이 아직 되고는 있는데 하여튼 제가 환자는 많지는 않지만 따라서 하시면 다 좋아졌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더 좀 권해드리고 싶죠.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일단 저 시간 되는 대로 기공수련 할 때 참여를 하시고 하여튼 저는 이제 가족 중에 이 말기 환자분들 좀 많이 겪어가지고 그 아픔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하여튼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치료법을 알고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